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나경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만나볼까요? 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죠. 이동이 잦아야 실적이 좋아지는 항공회사도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은 사람 대신 화물을 실어 날라서 위기를 버텨내고 있지만 대체 사업이 없는 저비용 항공사들은 생존 경쟁에 내몰렸는데요. 이색 서비스로 소비자 잡기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관광객이 끊긴 이후에 좌석을 뜯은 자리에 화물을 실어 나르면서 위기 돌파에 나섰는데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네, 항공사들의 성적표가 나는데 여객 대신 화물 사업에 집중하며 위기 돌파에 나선 국내 1위 항공업체인 대한항공은 지난 1분기에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1년 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건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적자를 면하지 못했지만 적자 규모 자체는 1년 전보다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일부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응한 건데 좋은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세계 경제가 조금씩 되살아나면서 화물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이 항공사엔 호재가 됐습니다. 네, 그나마 대형 항공사는 잘 버텼고 또 실적도 잘 챙긴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 사업이 없는 저비용 항공사, 그러니까 LCC들은 특히 어려웠습니다. 실제 지난 1분기 제주항공이 873억 원, 진에어가 601억 원의 영업 손실을, TA항공도 454억 원 등 저비용 항공사들 모두 전년 대비 적자 폭을 키웠습니다. 이들 역시 화물로 비중을 옮기며 적자 탈출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대부분은 화물기가 없고 화물기로 개조할 중대형 항공기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탓에 적자는 계속 늘어만 가는 상황인 겁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이 당장의 이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나요? 네, 여행의 설렘 중 하나는 다양한 기내식 맛보기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제주항공은 팝업 스토어 형식의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기내식 카페인데요. 종업원들이 승무원 복장을 하고 있는데 컨셉이 아니라 진짜 승무원들이 직접 주문도 받고 손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겁니다. 카페에서도 여행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 서비스를 내놓은 건데요. 도시락 판매가 큰 수익원은 안 되지만 항공 여객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면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불황 버티기에 나선 겁니다. 꼭 카페를 가지 않아도 기내식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가정 간편식이 유행이었는데 기내식도 간편식으로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진에어와 제주항공은요, 기내식 컨셉의 가정 간편식을 온라인에서 판매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못 타봤지만 비즈니스 클래스 스테이크를 집에서 맛볼 수 있도록 차별화한 진에어 기내식 스테이크는 출시 한 달 만에 10,000개가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에어부산의 경우는 무착륙 관광 비행에 이어 무착륙 학습 비행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학습 비행이면 이제 대상이 학생들일 텐데 코로나19로 이제 수학여행 또 체험학습도 모두 멈춘 상황에서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업계에서 처음 선보인 이 서비스인데요. 초중고 학생을 위해서 항공기 기내를 똑같이 재현한 시설에서 체험이 이뤄지는 겁니다. 운항과 승무원, 정비사 등 항공 종사자 직무도 따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런 이색 서비스로는 안정적인 수익이 어렵다 보니까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래 버티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업황 자체가 회복이 돼야 이색 서비스 제공 역시 가능한 일이어서 항공사마다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가장 속이 타는 건 아마도 항공업계 직원들일 겁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비상장사인 이스타항공과 에어서울을 제외한 국내 6개 상장 항공사들의 직원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말보다 3.9%, 그러니까 1,4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직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대한항공은요, 정규직 직원 수의 606명이 감소했고 LCC 중에선 제주항공이 전체 직원 수의 7.3%, 그러니까 243명 퇴사하면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진에어 역시 전체 직원 수의 5.7%가 감소했고요.
이스타항공 역시 지난해 재고용을 조건으로 약 600여 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했습니다. 네, 직원들의 위기감은 더욱 클 것 같은데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기간도 곧 끝나지 않나요? 네, 원래는 정부가 항공사들의 지급해온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통상임금의 70%가량이 지급되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당장 7월부터 끊기면 무급휴직에 돌입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쳤던 건데, 그런데 다행히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많은 업종들이 힘겨운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항공과 여행 등 15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해서인데요. 업계로서는 한시름 놓게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는 공중 이용시설 출입이나 국외 여행을 허용하고 있죠.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는 건데요. 독일은 지난 6일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야간 통행 금지와 모임 제한을 해제했고, 영국은 17일부터 백신을 맞은 사람은 격리 없이 국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걸까요?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가짜 백신 증명서를 판매하는 곳이 약 20개에 불과했지만 올 1월에는 600개, 3월에는 1,200개 이상으로 늘어났을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이런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 판매처가 그만큼 늘었다는 건 찾는 사람도 많고 또 단속이 어려워서라도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위조 증명서는 SNS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가격도 싸고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이면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나 남미 등의 사람들은 입국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보다 값도 싸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현재 각국이 발급하는 백신 증명서는 대부분 종이 형태라서 위조가 굉장히 쉽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백신 가짜 증명서도 더 활개를 칠 것으로 우려되면서 방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위조할 수 없는 전자증명이 나오지 않는 한 인터넷에서 이 가짜 백신 접종서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경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